안녕하세요, 소보로방입니다. 오늘 소보로방에서 보여드릴 작품은 프리드리 폰 실러의 빌헬름 텔입니다. 아들의 머리 위에 놓인 사과를 화살로 맞추는 장면으로 유명한 작품이죠. 이 빌헬름 텔은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라 생각되지만 사실은 오스트리아 제국으로부터 지배받고 있던 스위스인들의 자주성을 이야기하는 희곡입니다. 아들의 머리 위에 놓인 사과를 맞추게 된 이유가 뭔지 궁금한 작품, 프리드리 폰 실러의 빌헬름 텔,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13세기 스위스를 지배하고 있던 오스트리아 제국의 황제는 스위스의 자주성을 없애기 위해 스위스의 각 주로 태수들을 보냈습니다. 운터발덴 주에는 란덴베르거를, 슈비츠 주와 우리 주에는 헤르만 게슬러를 보냈죠. 그들은 스위스인들을 억압했습니다. 악명 높은 헤르만 게슬러는 스위스를 관리하고자 스위스인들을 이용해 요새를 쌓았고, 심지어 모자를 걸어놓은 장대를 설치한 뒤 모자가 태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스위스인들로 하여금 모자에게 인사를 하게 시켰습니다. 슈비츠 지역에서 존경받던 베르너 슈타우파어는 자유가 없어진 스위스에 한숨을 내쉬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친구 발터 피르스트를 찾아가 태수의 만행을 이야기했죠. 그는 요새와 모자 이야기뿐만 아니라 란덴베르거가 저지른 만행도 이야기했습니다. 한 노인의 재산을 몰수하고 노인의 눈을 장님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였죠. 이를 들은 피르스트는 슈타우파어에게 자신의 집에 숨겨주고 있었던 메리탈을 소개시켜줬습니다. 메리탈은 노인의 이야기를 듣더니 매우 슬퍼했습니다. 노인이 자신의 아버지였던 것이죠. 셋은 태수들의 만행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생각하고 그들에게 맞서기로 했습니다. 슈타우파어는 슈비츠주, 피르스트는 우리주, 메리탈은 운터발덴 주에서 사람들을 모은 뒤 모이기로 결정하죠. 늦은 밤 제국에 맞서기로 한 메리탈, 슈타우파어, 피르스트가 각각 사람들을 이끌고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태수의 폭정에 무력으로 맞서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결국 반란의 성공률을 조금 더 높이고자 거사를 연기하고 맙니다. 한편 스위스의 귀족이자 기사인 베르너 폰 아팅하우제는 조카 울리히 폰 루덴츠와 논쟁을 벌였습니다. 85세로 나이가 많은 아팅하우제는 스위스 지역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 말했고, 루덴츠는 세상이 변하고 있으니 스위스를 위해 힘이 센 제국 쪽에 붙어야 한다 말했기 때문이죠. 루덴츠는 아팅하우젠을 답답해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부유한 상속녀 베르타 폰 브루넥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루덴츠를 만난 베르타는 오스트리아 제국에 무릎 꿇은 루덴츠를 비난했습니다. 루덴츠는 베르타와 논쟁했지만 결국 자신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죠. 마을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사는 사냥꾼 빌헬름 텔은 정의로운 사람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였습니다. 하지만 정치에는 큰 관심이 없었죠. 그는 장인어른 피르스트를 보러 마을로 가기 위한 채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헤트비히가 텔을 막아섰죠. 헤트비히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소문을 들었고 텔이 그 반란에 합류하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헤트비히는 텔에게 위험한 일을 하러 가는 게 아니냐 물었고 텔은 그렇지 않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면 거절하지 않겠다 말했죠. 헤트비히는 텔에게 남을 위하고 어려운 일을 항상 본인이 도맡아 한다 말하고서 가족을 먼저 생각해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악명 높은 태수 게슬러가 마을에 가기로 한 날이라며 게슬러가 텔을 미워하니 마을에 가려면 다른 날에 가라고 말했죠. 하지만 텔은 자신은 잘못한 게 없으니 상관이 없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텔은 게슬러가 자신에게 사소한 일로 큰 벌을 준 뒤 절벽에서 우연히 그를 마주쳤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길을 잃은 듯 혼자 있던 게슬러가 중후장한 텔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텔은 그에게 인사를 하고 지나갔다는 사실을 말이죠.
텔은 그가 자신에게 막대하지 못할 것이라 하고는 아들 발터와 함께 장인 퓨르스트에게 갑니다. 텔은 마을로 가다 병사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바로 장대 위 모자를 보고 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죠. 텔은 자신은 몰랐다 말했고 마침 슈터 파워, 퓨르스트, 메리탈 등 사람들이 나서서 그를 옹호했지만 병사들은 텔을 체포했습니다. 사람들은 완력으로 텔을 구해주려 했지만 마침 태수 게슬러가 루덴츠, 베르타 그리고 무장한 수행원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게슬러는 자초지종을 듣더니 갑자기 텔에게 석궁의 명수가 아니냐 물었습니다. 옆에 있던 텔의 아들 발터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자신의 아버지는 100보 떨어진 나무에 달린 사과도 맞출 수 있다 그랬죠. 게슬러는 발터의 이야기를 듣더니 텔에게 발터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80보 뒤에서 사과를 맞춰보라 말했습니다. 텔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 심지어 게슬러의 하인들까지 그 말에 기겁을 했고 게슬러를 말렸죠. 하지만 게슬러는 막무가내였습니다. 텔은 게슬러에게 계속해서 빌었지만 게슬러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게슬러의 옆에 있던 루덴츠는 게슬러에게 지나친 만행을 한다며 그에게 맞섰죠. 그때 사람들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게슬러가 루덴츠와 논쟁 중일 때 텔이 화살을 쐈고 발터의 머리 위에 있던 사과에 명중한 것이죠. 발터는 자신의 아버지의 솜씨를 믿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말하며 텔에게 갔습니다. 텔이 화살을 2개 잡고 있었던 걸 본 게슬러는 텔에게 화살을 2개 잡은 이유를 말해보라 했습니다. 목숨을 보장해주겠다며. 그러자 텔은 자신이 사과를 맞추지 못했을 경우 게슬러를 노리기 위해 다른 하나의 화살을 준비했다 말했죠. 게슬러는 텔의 목숨을 살려주겠지만 자신의 목숨을 위해 텔을 체포해야겠다 말하고는 그를 체포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하며 그의 만행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죠. 슈터 파워, 퓨르스트, 메리탈은 아팅하우젠의 저택에 모였습니다. 아팅하우젠이 위독했기 때문이죠. 그는 루덴츠를 찾았지만 루덴츠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아팅하우젠은 루덴츠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순간에도 그를 보지 못한다는 것에 아쉬워했지만 사람들은 게슬러에 맞선 루덴츠를 봤기 때문에 루덴츠가 자신들의 편이 되었다 말해줬죠. 그리고 슈비츠주, 우리주, 운터발덴주 사람들이 모여 태수들에게 맞서려 한다는 이야기도 해줬습니다. 아팅하우젠은 매우 기뻐하며 숨을 거뒀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루덴츠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아팅하우젠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게슬러가 베르타를 잡아갔다며 그에게 분노했죠. 루덴츠는 사람들을 단결시켰고 사람들은 귀족 루덴츠가 자신들의 편에 선다는 것에 기뻐하며 루덴츠를 중심으로 의기투합합니다. 비렐름 텔은 체포되어 게슬러 일행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폭풍우가 몰아쳤고 배는 침몰할 위기에 처해졌죠. 텔은 유능한 키잡이였기 때문에 게슬러는 텔에게 배를 몰아달라 요구했고 텔은 승낙했습니다. 텔은 배를 바위 근처로 몰았고 순간 배에서 바위 위로 뛰어내려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텔은 어부의 도움으로 게슬러보다 더 빨리 게슬러가 지나갈 길에 도착했죠. 그리고 길에 숨어 게슬러를 기다렸습니다. 텔은 게슬러가 나타나자 석궁을 쐈고 화살은 게슬러의 심장에 명중했습니다. 게슬러는 텔의 화살인 것을 알아봤고 곧바로 숨을 거뒀습니다. 마침 루덴츠를 중심으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반란은 성공했고 베르타도 무사히 구해냈죠. 슈비츠주, 우리주, 운터발덴주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란덴베르그는 메리탈에게 잡혔지만 메리탈의 아버지가 그를 측은히 여겨 살려주라 했기 때문에 겨우 목숨 많은 부지한 채 도망갔죠. 스위스 사람들은 기뻐했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황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황제가 살해당했다는 것이었죠.
황제는 욕심이 지나쳐 조카의 재산을 빼앗았고 그 때문에 조카가 황제를 죽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수선한 제국의 상황 덕분에 자신들이 무사할 것이라는 걸 예상했습니다. 그들은 갑작스런 행운에 그리고 자유로운 스위스가 된 것에 기뻐했죠. 이렇게 극은 끝이 납니다. 영어식 발음인 윌리엄 텔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비렐름 텔은 실존 인물이 아닌 스위스 지역에서 설화로 전해 내려오고 있는 전설의 석궁 명인입니다. 프리드리히 폰 실러는 이 설화에서 영감을 받아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죠. 자유를 잃은 스위스인들의 굳은 의지를 그린 작품, 프리드리히 폰 실러의 비렐름 텔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